저희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이 폐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폐원하는 유치원 정말 많이 보지 않으세요? 요 몇 년간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아이와 같이 다니던 친구는 그동안 유치원을 한 3군데로 옮겼는데 옮긴 이유가 다 폐원이 이유였어요. 왜 이렇게 문 닫는 유치원들이 많은 걸까요? 낮은 출산율,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유치원에 올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유치원 교사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저희 생각과 더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한 집에 한 명의 아이 정도만 낳죠. 이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비교적 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이들 둘, 셋을 키우는 집보다 한 명분의 지출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교육의 선택을 더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영어 유치원을 많이 보내거든요. 영어 유치원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사실 영어 학원의 유치부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영어 학원의 유치부라고 조금 길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왜 영어 학원의 유치부를 많이 보내는 걸까요? 엄마들이 영어 욕심이 많아서만은 아니더라고요. 일반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무리 잘 해준다 하더라도 20명 이상의 아이들을 세심하게 케어하는 것은 어려울 텐데 영어 학원의 유치부는 소수 정예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유아교육과 나온 교사들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케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실제로 피드백이 일반 유치원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기도 하고 보내다 보면 영어까지도 얻을 수 있으니까 영어 학원에 유치부를 보내는 거더라고요. 이 부분을 유치원 교사인 우리 선생님들은 이면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말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유치원 교사였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보통의 엄마들의 생각들을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원의 업무에 치이거나 아이들의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행사 준비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 학원의 유치부 선생님들이 무조건 친절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인원 많은 유치원은 안 보내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유치원만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 케어 수준에 맞춰 영어학원 유치부라든가 국제학교 유치부라든가 폭넓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냉정하게 말하면 전통 유치원이 영어학원 유치부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경쟁력에서 밀렸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봤습니다.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아교육의 핵심을 더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아이를 낳고 유치원에 보내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더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 거에 반해 유치원들의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유치원 교사였던 사람으로서도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다방면의 이야기이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교사들의 수준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수준이 낮은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며 배운 것들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 교사를 배출해내고 끝인 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유아기 시절을 예전에 배웠던 그 공부 한 가지만으로 아이들을 대하기에는 정말 부족하기도 하고 오류도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의사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식 한 가지만으로 환자를 대한다면 의료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의사들이 매번 연구를 하기도 하고 현장에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멘토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해외 학술을 다녀오는 의사들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와 연구들이 지속되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의사들이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선배라고 해봤자 고작 해야 3, 4년 차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방법들이 이 아이가 커갈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걸 실제로 지켜보는 교사들이 현장에 존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직접 낳아서 길러본 생생한 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선배 교사들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사들은 현장에서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느낌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사 개인의 문제인 것일까요? 교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 어떻게 영어학원 유치부와 비교할 수 있는 기관일까요? 우리가 배운 깊이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학원 유치부와 비교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어쩌면 영어 유치원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아교육의 핵심을 더 지키면서 가치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나라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유치원마다 10년차 이상, 5년차 이상 신입교사의 비율을 정해서 비율에 맞게 꼭 교사들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경험치가 쌓일 것이고 그 경험치로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더 깊이 있는 조언들을 해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하나의 증거 자료들로 모여질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이 교사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배들과 연구와 증거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없이 현재처럼 유치원이 운영이 된다면 결국은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다른 기관들에게 경쟁력에서 밀릴 것은 뻔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어야 되는 이유는 이는 곧 교육의 질로 직결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의 수는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더라도 유치원의 의미와 가치는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현재 유치원 교사 일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으신 선생님이 계신가요? 단호하게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치원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사 일이 행복한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양보하시고 선생님에게 더 가치 있는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일 뿐이니 혹시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겨주시길 바라고 선생님들은 이 유치원 교사 유치원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같이 나눠봐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